꿈은 아니고 3박 5일 해서 괌이라고 좀 자주 가는 행사라. 앞으로 매번 야자 타임을 통해 자기 하고픈 말을 하더라고요. 야야 성우야 너 그것도 알지? 너 월급 받는 거 내가 일 잘해서 그런 거 너 알고 있지? 이게 무슨 말이죠? 저희 팀장님은 기러기 아빠입니다. 월화수목금토 행사를 기획합니다.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 퇴사한 직원도 꽤 됩니다. 근데 또 이제 또 슈피겐에서는 또 그렇게 꿈에서나 볼 법한 그런 행사를 이제 기획하고 계시다면서요? 꿈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기업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 어떤 행사? 3박 5일 해서 예. 그 괌이라고 거기에 그 아시아의 하와이라는 그거. 가보셨나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좀 자주 가는 행사라 그래서 가서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옵션 선택을 해서 하게 되고 뭐 자유롭게 뭐 골드 카드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아무데나 들어가서 밥 먹을 수 있고. 와 진짜요? 개인 돈 들이지 않고. 우리 뭐 해외여행 자기 돈 들여서 가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12월 달에 가신다고 12월 한 5일 정도 그 전세기가 뜬다고도 하고. 그래요? 작은 기업은 그런 것도 합니다. 아기자기하게 네. 저희는 저희만의 만족을 위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야 근데 이 정도면은 지금 당장 이직해서라도 거기 가고 싶은 심정일 정도로 그렇죠. 11월 말까지 입사하시는 분의 예. 한하여 비행기를 11월 말까지 태워드립니다. 예. 12월 1일 날 하면은 11월 날 좀 고민입니다. 그 사격장에 필요한. 이 정도면 진짜 가고 싶은 최고죠. 건데. 너무 꿈의 직장 같은.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테마를 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어떤 회사에서는 뭐 경주로 가는데 단순하게 뭐 경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관광 테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모여서 깃발 따라가 이게 아니라 자신이 이제 보고 싶어하는 곳에 따라서 조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조를 만들어서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이제 관광도 할 수 있고 뭐 제주도 가는 경우도 많고요. 괌 가는 경우는 이제 처음 봤습니다. 정말 처음 봤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두 분은 뭔가 꿈꾸는 그런 사내 행사라든가 꿈꾸는 워크샵 이런 거 없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제가 한 5년 전인가 예. 그 헤이리 마을에 있는 제니모 소프트 회사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다 저기 지원하겠다고. 그때 뭐였냐면 구내 식당인데 거기 인류 셰프가 거기에서 일하면서 오, 예. 항상 그 스테이크나 점심 때 스파게티 이런 거 이제 코스 요리를 내주고 네. 수영장이 내부에 있는데 그 수영장에서 업무 시간에 피곤해서 수영하고 온 것도 근무 시간으로 잡아주고. 와. 그래서 그게 또 야외 수영장 뭐 이런 느낌으로 돼 있더라고요. 가봤어요 실제로. 네. 펜션처럼 회사돼 있고 더 대박은 신입사원한테 자기가 원하는 국가에 한 달 정도였나 몇 주 정도를 연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회사 자금으로. 그렇게 해서 해외에 어떤 글로벌한 경험을 쌓고 와라. 그렇게 신입사원 연수를 그런 식으로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듣고서 아 너무 좋다라고 잠깐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는 지금 회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상무님. 이거는 그 어떤 행사를 부러 가시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전님 철저하게 조사하셨네요, 이직하기 전에. 너무 많은 직접 구체적인- 가보기까지 하셨네. 화주의 헤이리까지 딱 이게 이제 데이트하러 갔다가 옆에 있어서 아, 데이트요? 잠깐 보이더라고요. 데이트요? 네, 헤이리 마을이 또 데이트 장소잖아요. 그렇군요. 건참. 부장님은요? 저는 또 진짜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전 정말 좀 워크샵이 뭐 사내 행사라는 게 좀 일이 좀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지금 현재 재직한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게 물론 그렇게 죽도록 막 일만 죽도록 워크샵하고 하는 거는 저도 싫긴 한데 어찌됐건 그 몇 시간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그 업무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향이 좀 진짜 논의가 되고 근데 논의만 돼서 그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바로 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런 실질적인 사내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된 다음에는 이제 뭐 좀 마음대로 놀았으면 좋겠죠. 괌에도 가고 막 네. 뭐 골드카드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그 일이 좀 되게 하고 실제로 이게 워크숍이나 이런 게 끝났을 때 뭔가 내가 업무하는데 더 뭔가 즐겁다.
이게 정말 뭔가 일이 더 잘 되는구나 이걸 좀 느낄 수 있고 플러스 이제 뭐 리프레시도 되면 좋고요. 네, 이런 게 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좀 이상적인 사내 행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뭐 혹시 예전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건 그렇지 아니죠? 않습니다. 지금 뭐 꿈의 워크숍을 실현하는 기업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저희가 상상하는 것들이 실현되는 그런 워크숍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달에도 그런 워크숍을 1박 2일로 또 가거든요. 아, 또 가세요? 예, 펜션 잡아서 저희가 좀 그 뭐 낚시 이런 것도 요즘 뭐 무슨 어부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아, 그쵸, 예.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해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일과 자기의 개인의 삶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가 오히려 개인이 못 해보는 거를 회사에서 도와주는 경험 자체를. 예. 그러니까 이걸 내가 돈 들여서 하기엔 그래.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는 VIP석에서 그 뮤지컬을 한번 같이 본 적도 있습니다. 팀 내 행사로. 네. 자기 돈 들여서 그렇게 좀 앉아서 못 가죠. 보기에는 좀 못 예. 가는 거니까 그런 문화생활을 같이 향유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미 실현하고 있는 아, 네. 슈피엔. 예, 알겠습니다. 슈피겐 홍보로 끝난 것 같은데 이직 생각하시는 것 같고 슈피겐 홍보하시는 것 같고 머릿속에 그거밖에 네. 뭐 아무튼 꿈꾸는 사내 행사까지 저희가 얘기를 잘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직장인 고민 해결 타임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제가 또 직장인이 원하지 않는 회사 복지를 조사를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 5위가 단체 관람, 단체 문화 체험이라고. VIP석 이거 좋잖아요. 4위가 업무 교육 및 훈련, 3위가 체육대회 같은 행사, 2위가 워크샵, 1위가 술자리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내 행사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냥 싫다. 네, 이런 분위기 같은데. 하지 마라. 네, 그만큼 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작금의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그러니까 조사가 혹시 임산부한테 하셨나요? 아니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왜 그런 생각을 하실까 모르겠네. 그 원하지 않는 회사의 복지만을 대상으로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선택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만큼 또 고민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세 분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 이제 사내 행사에 대해서 그래도 웬만하면 참여하는 게 좋다.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회다. 예, 기회다. 웬만하면 참여하고 아, 예. 무조건 가라.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해결 방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기대가 많이 되는데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주세요. 김성호 부장님 네. 읽어주시죠. 한 직장에서 20년 동안 다닌 남자 직장인입니다. 현재 영업팀 부장인데요. 영업 일을 해서 그런가 술도 잘 마시고 잘 노는 팀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말에 시간 되는 팀원들끼리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자주 가는데요. 여행만 가면 야자 타임을 하자는 한 직원 때문에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6개월 전 설악산으로 등산을 갔다가 다 같이 밤에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그 직원이 심심한데 야자 타임이나 하자고 하더라고요. 다들 눈치 보며 적당히 웃길 정도만 말하는데 그 직원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성우야, 미역국이 그렇게 좋아? 에휴, 미역국이 그렇게 좋으면 미역국이랑 결혼을 하지 그랬냐? 제가 그때쯤 한 미역국 음식점에 미쳐서 일주일에 3번 이상 그 집을 갔거든요. 본인도 맛있어서 매일 오고 싶다더니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상하더군요. 그 이후 그 미역국집에 가자는 말을 할 수 없어서 미역국집은 혼자 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주 뒤 강진에 1박 2일 놀러 갔는데 또 야자 타임을 하자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다들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데 그 직원만 표정이 비장합니다. 성우야, 너 그거 알지? 너희 집에서 우리 집 가려면 굳이 유턴을 해서 돌아가야 된다? 그거 알지? 그 직원 집이랑 우리 집이랑 3분 거리에 있어서 퇴근할 때 자주 차를 얻어 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었나 보더라고요. 부장님을 태우고 다닐 수 있어서 영광이라더니. 그런 식으로 매번 야자 타임을 통해 자기 하고픈 말을 하더라고요.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바로 지난 주말 이 직원이 나를 업신여기나 싶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 성우야, 너 그것도 알지? 너 월급 받는 거 내가 일 잘해서 그런 거 너 알고 있지? 이게 무슨 말이죠? 물론 아랫사람이 잘하면 부장인 저도 일 잘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본인이 잘해서인가요? 내가 관리를 잘 해주는 건 모르나 봅니다. 그 말이 어찌나 큰 상처가 되던지. 이제 더 이상 그 직원과 말을 섞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정돼 있는 여행만 3개. 부장인 제가 빠지기는 좀 그런데 가서 야자 타임 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행 가지 말까요? 야자 타임이라도 안 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이 직원의 입을 틀어막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세요. 야자 타임의 어떤 슬픈 사연. 야자 타임을 조장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사연?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대리 사원 그 정도 선에서 예. 깨줘야 되는데 그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신 건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 부장님께서는 좀 소심한 것 같은데 연기인 듯 실제인 듯 부장님하고 좀 오버랩이 많이 되는데 사연을 평가해달라고 했더니 연기를. 아니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부장님 착한 부장님이시니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예. 사실 저는 그 미역국에서 굉장히 동감을 많이 저도요. 했어요. 혼자 미역국을 드셨다니. 그건 아니고 저는 원래 떡볶이집 좋아해가지고 떡볶이집 자주 데려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또 저랑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그게 싫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야자 타임 할 때 초딩 입맛이냐 이렇게 던질 수 있어요. 아니 뭐 대놓고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근데, 대놓고도 네. 그 고민하시나요? 네, 고민 안 하죠. 저는 이제 뭐 좋아하니까. 이제 또 정말 좋아하는 분들만 데리고 같이 가서 먹는데 그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거 맞죠? 이제 지금 거기에 대한 고민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분들하고 한번 야자 타임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 네, 그래야 되겠어요. 이제 미역국에서 상당히 좀. 네. 근데 대리사원분만 이렇게 야자 타임을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이런 얘기는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대리 사원들끼리는 그게 가능하죠. 그렇게 일하는데 나보다 빨리 들어온 걸 행운으로 알아라. 이렇게. 이거 센거 아니에요? 무섭다. 저는 대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선배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해. 너보다 빨리 들어온 게 나는 정말 행운이라 생각해요. 나도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진짜 부장급한테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않죠. 부장급한테는 진짜 네. 충격적이죠. 도발인 거죠.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라우마 내지는 나의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비껴난 얘기는 해도 되는데 뭔가 내가 평소에도 누가 얘기해도 부모님이 얘기해도 싫어하는 거를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좀 열받을 것 같은 느낌. 그때는 감정이 조절이 안 될 것 같은. 이거 또 장난인데 기분 너무 더러워 이렇게 느낄 것 같은. 뭐 예를 들면은 야 네가 뭐 잘하는 게 뭐 있어 뭐 너 너무 생긴 걸로 깝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시가 아니죠? 넘어가줘야. 예. 뭐 예를 들면 뭐 그 외모 지적질이나 뭐 이런 거죠. 아니 근데 그 조직 문화가 참 수평적인 문화인 것 같고 그렇게 야자 타임을 하더라도 저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분위기가 되게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또 부장님이 고민까지 하시고 이해할 착하신 수 부장님인 있는 거죠. 좋으신 부장님. 원래 같으면은 강하게 얘기해서 네. 혼을 내실 수도 있는. 혼도 내야 되고 예, 그런 건방지다. 상황인데.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걸 말렸어야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뭐 분위기가 참 안타깝네.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막장인 것 같아요. 막장이요. 아니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야자 타임을 하자고 해서 했고 그런 걸 가지고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부장님 입장에서. 그렇죠. 이분 아까 처음에 일한 지 20년 됐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럼 최소 아무리 젊어봐야 45입니다. 예, 남성분이실 가능성이 그러네요, 있고요. 예. 그러다 그것도 이제 부장급 중에서도 거의 이제 시니어급이시고요. 네. 거의 임원을 바라보고 있는 뭐 그 정도 위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한테 이제 야자 타임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했던 것 자체적으로도 이제 좀 약간 충격을 받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쳤다. 저라면은 그냥 이분이 진짜 마음에 담은 말을 했구나. 근데 그거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슬퍼하면서 이제 미역국 혼자 드시러 가신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다른 분 뭐 미역국 정말 좋아하시는 분 찾아서 왜냐면 내가 뭔가 행동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왜냐면 이제 임원도 되셔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가셔야 될 분이니까 이 기회에 뭔가 내가 좀 밑에 사람들한테 잘못하게 있는 게 없는지 그냥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 사원한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나 내년에 결혼한다고 미역국하고. 미역국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왜 결혼하려고?
결혼하라며 뒤끝을 보여주는 장난 거군요. 아니게 제가 뒤끝이요. 장난을 할수 있습니다. 더 무섭죠. 그러면 절대 앞으로 그런 말 못하죠 이 직원. 근데 그게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수위 높으면 계속 대응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차피 야자 타임 말고는 내가 이기니까. 다 이기니까 평소에. 왜 다음에 한번 또 갈까 얘? 기다리고 세 번 남았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뭘 준비하고 있어?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럼 막 기를 모아서 그때 아주 이만큼 터뜨리겠네요. 네. 받고 또 해주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후배 하실 것 입장에서도 이런 반응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뭐 오픈하고 뭐 이렇게 야 너 왜 그래 뭐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나 왜 꼭 결혼할게 이게 뭐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뭔가 남자 같고 멋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뒤에서 막 뭔가 나한테 좀 뭔가 이렇게 페널티가 온다 뒤에서 뭔가 이게 아니라 그냥 딱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일 잘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고 또 잘해주네 잘해주고 그렇죠. 그럴 때 그런 것들 당과 채찍을 또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 오히려 더 편하게 하지만 또 A를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멋있어요 실장. 네 알아요. 멋있다. 아, 네. 그렇군요. 멋있는 실장님이 되기 위해 노력해라. 자, 마지막 사연은요. 이제 손성길 네. 실장님 사연입니다. 7년차 남자 직장인입니다. 저희 팀장님은 기러기 아빠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집에 가도 대화할 사람이 없고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할까요? 월화수목금토 행사를 기획합니다. 월요일은 팀원 생일이라서 술, 화요일은 실적이 좋아서 술,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 영화 관람, 목요일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음주 후 노래방, 금요일은 다음날 쉬니까 멀리 떠나서 술 먹고 외박. 환상적이네요. 토요일은 다 같이 일어난 뒤 해장 겸 술. 문제는 이걸 팀원들과 무조건 같이 한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은 말합니다. 아이, 월화수목금토 다 어떻게 참여를 하나? 나 그렇게 막힌 사람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은 빠져도 돼. 네, 6일 중에 하루 빠질 수 있습니다. 하루 이상 빠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좀 다양한데요. 일을 안 주기도 하고 은근 따돌리기도 하고 대놓고 면박을 주기도 하고 돌려가기도 합니다. 다양한 행사를 만들듯 괴롭히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 퇴사한 직원도 꽤 됩니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못하지 않냐고요? 개인적인 친목질이라는 겁니다. 법카 안 쓰고 여기서 법인 카드 안 쓰고 팀장 카드로 다 결제하거든요. 개인적인 친목까지는 회사에서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이렇게 매일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 여자친구랑 헤어질 위기입니다. 팀장님은 결혼했다고 제 결혼을 이렇게 막다니 빨리 기러기 팀장님의 짝기러기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 오신다네요. 2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팀장님의 행사에서 저와 우리 팀원들을 구제해 주세요. 구제를 할 수가 있나요? 최악의 상사편에 나오는 왠지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막강하네요. 이 정도는 오버죠? 오버죠. 없죠? 네, 없죠. 혹시 저는 보신 없다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저도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연이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신고당할 것 같아요. 옛날 사연 아니에요? 요새 근데 사연. 뭐 52시간 얘기가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사연이 요새 많아요. 사연. 예.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팀장이 개인 카드로 했다 할지라도 네. 상사가 하는 일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했다면은 그것도 이제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된 사례가 있고요. 예, 그래서 뭔가 본인이 정말 괴롭다면은 이거를 뭔가 대신에 저 증거 수집을 잘해서 뭐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것도 방법이겠지만은 이런 거는 정말 극단적인 것이고요. 아마 그런 거를 이 사연 주신 분도 원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건 아니겠죠. 네. 답답해서. 답답해서 보내셨겠죠. 아직도 그러면- 이런 분이 있는 게 좀 충격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없을 줄 알았는데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 지금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대리 정도 되셨잖아요. 네, 대리급이죠. 예. 이런 분과 어떻게 회사 생활 가능하시겠어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서 그분과 함께하는 이제 시간 동안 말씀하신 대로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트 코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런다면 그 가치가 나한테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걸 잡을 것 같고 그 시간을 아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분은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가 회사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주변에서 분명히 동료들은 아 부장님 좋아요 좋아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다는 거죠. 이분이 뭔가 힘이 있나 봐요. 그래도 의사결정권이나 인사권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 빼고 나머지 인사이더들이나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은 이분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가는 거죠. 동행하는 입장인데 이분은 지금 그 상황이 애매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중요한 거야 지금은. 그러네요. 여자친구와의 어떤 뭐 그런 사랑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다른 분들은 그 가치가 아니라 이분과 함께 가면 나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절대 해결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퇴사라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뭐 제가 뭐 기획회의부상에서 뭐 2명씩 돌아가면서 하든지 좀 그런 식으로 일과 사랑 중에서 골라야 된다. 좀 선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결단할 시기가 좀 오지 않나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그러니까 안 좋게만 보면 끝도 없습니다. 뭐 피할 수 있으면 아까 피하라고 하셨는데 피하는 것도 그러니까 기회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회사 생활을 그렇게 좋아서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좋게 생각하고 하면 근데 그럼 어쨌든 세 분의 의견은 이 팀장님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막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은 이분의 고민은 일단 버텨야 되는데 그러면 한 가지 고민이 남았어요. 여자친구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어떻게 하실래요? 설득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네. 어찌됐건 그 일주일을 했을 때 뭐 토요일까지 하면은 그 주일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요일 하루는 네네네.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때라도 봐야죠. 네. 토요일 저녁이라도 봐야 돼. 토요일 아마 밤 늦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어떻게든 봐야죠. 이분의 그러면 365일은 혼자 갖는 시간이 없네요. 0이네요. 아니, 그만큼 어떤 여자친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정말 어떤 그 여자친구분이 진짜 그분의 어떤 그 배필이시라면은 예, 충분히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왜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그런 여성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헤어지. 예, 다 헤어지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예. 이거는 솔직히 일이 여성분의 마인드로도 네. 이해가 안 가죠. 월화수목금토를 맨날 남자친구가 회식하고 막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네, 선택하셔야 되네요, 진짜. 네, 진짜 선택이 네.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 일과 사랑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이 그럴 말이에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진짜 내가 결혼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일을 때려 치워야 된다고까지 생각을 하시는 근데 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일을 때려 치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얄팍하던 깊던 간에 내 여자친구고 어쨌든 내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귀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죠. 이야. 굳이 결혼 안 한다 할지라도. 이야 멋있다. 이거 여자친구를 생각한다면 네, 그게 맞습니다. 결혼 일찍 하셨잖아요 또. 결혼 일찍 했죠. 20살에 사귀어가지고 27에 결혼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쳤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제가 와이프한테 저보고 일찍 오라고 얘기를 한번 결혼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럼 나는 딱 40살까지만 근무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40살까지 근무하고 그럼 당신이 50살 때까지 나를 먹여 살려준다고 하면 내가 끝나자마자 올게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끝났어요 상황이? 그럼요. 얼마든지 빨리 올 수 있죠. 회사 생활 하는데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직장 생활이고 사회 생활이라고 한다 그러면 인정해 줄 부분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그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요.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도 바로 예, 맞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이분은 그 오랫동안 사귀셨으니까 또 결혼까지 하셨으니까 그 뒤에 이제 말이 통하시는 거지. 맞아요. 이미 결혼도 안 하고 뭐 만난 지 얼마나 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결혼 전에 여자친구분이라면은 최선은 다해야 된다. 그 어떤 게 더 가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진짜 결혼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말로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안 경험해온 돼요. 거로는 저희 이제 시즌 경영계획 시즌이라 그래가지고 9월, 10월 달에 가을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이러는데 늦게 들어가시죠. 너무 늦게 들어가거든요. 저희 웬만한 주니어들 뭐 사원들이 많이 헤어지더라고요, 실제로. 회계사들 보면 감사 시즌, 기말 감사 시즌이 2월 달까지, 3월 달까지 감사 3월 시즌. 달까지요. 네, 진짜 거의 다 엄청 많이 헤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대세가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아무리 다 이해하죠. 남자친구 뭐
일 열심히 하는 게 날 위해서 뭐 열심히 하고 나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선물 하나 해줄 거고 뭐 이런 애가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 시간에 한값 해야 되니까. 근데 여성분이 회사 일 때문에 안 만나준다고 헤어지실 건가요?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여성분이 바쁠 저는 수도 근데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여성분을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왜요? 열심히 할 때 하고 내가 만날 때 그만둘 한 수 시간이라도 진짜 예. 근데 제가 만났던 여성분들은 좀 그런 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상하네요. 굉장히 많이 그냥 만나보신 없었던 것 것 같아요. 한 명을 갖고 계속 맞아, 있어 보이기 힘드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있어 보이기 힘드네.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있었거든요, 눈빛이. 저 사람 바라보면서 혼내려는 눈빛이었는데 지금.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자면 이 지금 팀장님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 여자친구와 잘 합의를 좀 해서 얘기를 잘 나눴으면 좋겠다. 내가 인정받고 있어서 이렇게 팀장님이 나를 계속 데리고 다니는데 이해를 좀 해줘라라고 설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두 분도? 네. 자, 우리가 사내 행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정리를 해보면 뭐 강제로 막 친목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억지로 이렇게 하려는 행사는 이제 그만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고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한 자리가 좀 마련이 돼서 진짜 일할 때 서로 도움도 주고 의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사이는 힘들까요? 아니,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박 매니저님이랑 좀 그런 친구 같은 사이 아닌가요? 누구 말씀? 아, 죄송합니다. 건방지게 네, 이런 사이가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허자 데려오듯이 약간 야 승태야 걱정하지 마 너 내가 책임질게. 와 저 사람은 뒤에서 자기 팀원들 후배를 챙겨주는구나. 카리스마 있고 냉철하신 분 팀장님 저희 팀장님하고 상무님한테 인정을 받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